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7년 4월에도 말하자면 뭐 또 살인가스, 북한에서 살인가스를 탑재한 미사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하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라든지 아키에 부인이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줬다든지 해가지고 일본에서 아베 수상이 제일 공경에 빠졌을 때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북한 때리게 가지고 정권을 또 복귀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달에 총선거했는데 아베 수상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에게 제일 재앙인 것은 바로 지진 그리고 북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맹렬하게 북한 때리기 하거든요. 그 선거 때마다 이걸 써먹은 겁니다. 참여연 선거 때는 또 한국 때리기라고. 이유는 뭐냐면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일본의 외교가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글로벌 외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러일 간에 본인이 무슨 푸틴 대통령하고 30분 만나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러일 간의 북방용토,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용토 문제인데 러시아에서는 그거 다 끝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러일 용토 교섭은 끝난 거예요. 거기 이제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북한 때리게 하더니 이제는 이제 자포자기 해가지고 금년 1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납치자 문제 아무런 성결 조건 없이 무조건 북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한 때리기도 어려워졌거든. 그러니까 남은 것은 한국 때리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순서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베 수상이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일본 외교에서 본다면 일탈한 겁니다. 일본 외교에서는 한반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일본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의 방위 라인은 대마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일본은 즉각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라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고 얼마나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그리고 전후의 경제 성장에서 유인해 놓은 관계가 이게 전통적인 일본 외교거든요. 그게 지금 한일 간의 이런 전후의 양국의 발전 그리고 청구권 협정 이후에 서로 간에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저는 아베육이라는 것은 아베가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퍼플리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일본 외교에서 많이 일탈되어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논조는 아베에 대해서 뭐 양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해를 해요. 그걸 뭐 반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미흡한 대응이 생겼느냐. 이게 충분한 대응이 생겼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아니 일본이 보복 조치를 했으면 단기적으로 삼성은 1년 재고를 갖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대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론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뭐가 미흡했는지 네. 앞으로 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 저는 원장께서 참여연 선거가 말씀하시죠. 영향을 네. 미친 것은 사실인데 한 3번째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 더 이상 아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을 갖고 대등한 위치에 쓰려는 것을 자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픈 것으로 때린 거거든요.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원인은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소위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막 커가려고 하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들을 이런 공격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 번째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왜 아까 양 교수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가장 심하게 깬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방식을 아베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냉엄한 국제 외교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한미일 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국제 패러다임을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가 지금 미중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끼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비핵화의 문제에 끼어 있는 거고 또 지금 한일 갈등에 끼어 있는 건데 지난번 G20에서 보여지지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미국에서는 자 그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해서 라인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베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 거는 저희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그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외교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